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첫날부터 12만 건이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나타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민추천제가 1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시행하자마자 하루도 지나기 전에 만 건이 넘게 추천이 접수된 것입니다. 이 중 9,900여 건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약 150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위 자리에 오르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일부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편중된 실적이 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암울한 미래만 보여서 충격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은 오히려 줄면서 고용의 양극화가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내수 회복과 신사업 육성을 통해 청년층과 취약계층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2차 추가 경선 예산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가까이 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급증세에 우려를 표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이른바 국민평형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국민이 직접 고위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작된 가운데 첫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만 건이 넘는 추천이 몰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번 국민추천제가 1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가 국민주권 시대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직접 진짜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이 집중된 주요 직책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직결된 분야로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이국종 국군대전 병원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사회는 11일 인사혁신처에서 이국종 원장을 공식 추천하며 그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아덴만의 영웅으로 잘 알려진 외상외과 전문의이자 현직 군 병원장으로 공공의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다만 추천된 인사들을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공직 기강 비서관의 검증을 과정을 거쳐 정식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산업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내 1000대 상장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약 150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위 자리에 오르며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기관 한국 CXO 연구소는 지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총액이 약 148조 2,86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92.7% 급증한 수치로 사실상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격차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38.3%의 높은 수익성을 기록한 반면 삼성전자는 5.9%에 머물렀습니다. 매출 규모에서는 삼성전자가 3배 이상 컸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 편중된 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산업 소식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은 오히려 줄면서 고용의 양극화가 드러났습니다.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700만 명이 넘어선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5만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는 12만 4천 명, 40대와 50대도 각각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취업자는 37만 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산업별 고용 상황도 살펴보면 업종에 따라 세대별 고용 격차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줄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인 고용의 급증은 양적 증가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이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연적인 흐름인 만큼 이들이 생산성 높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금융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가까이 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함께 다음 달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이른바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5조 6천억 증가해 전월보다 확대됐고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만 4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8천억 원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급증세에 우려를 표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2금융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모금융과 저축은행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업권별 협회를 통한 관행 점검도 예고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면적 84평방미터, 이른바 국민평형 신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평균 분양가가 17억 6천만 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제주 8억 8,600만 원, 부산 7억 8,700만 원, 대구 7억 7천만 원 순으로 대도시 대부분이 7억 이상 분양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건설 자재값이 최근 3, 4년간 크게 오른 요인도 있지만 최근 변경된 인허가 조건으로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도입 등 까다롭게 변경된 인허가 요인들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